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부터 백제왕국의 위상과 가치를 되새길 수 있는 2023 대백제전이 열립니다. 국내 최대 역사문화축제인 만큼 기대가 큰데요. 오늘 생생토론에서는 13년 만에 성대하게 치러지는 대백제전 준비 상황과 성공 과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에 함께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최원철 공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정현 부여군수 시간 내주셨고요. 예, 반갑습니다. 다음은 백제문화재재단 신광섭 대표이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이희성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준비된 영상 보시고 본격적인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쾌적한 형태의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관람객 위주의 어떤 그런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네, 해마다 이제 그 충남의 대표적인 문화축제인 이제 백제문화제가 열리는데요. 올해는 2010년 이후 13년 만에 이제 대백제전으로 아주 성대하게 치러집니다. 바로 내일 공주와 부여에서 이제 개막을 하는데요. 먼저 최원철 공주시장 나오셨습니다. 시장님, 이게 좀 먼저 궁금해요. 이제 백제문화제와 대백제전 무슨 차이인가? 그게 좀 궁금한데 어떤 건가요? 올해 2023 무령왕 서거 및 성왕 즉위 1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제69회를 맞이하고 있고요. 백제문화제의 큰 주제는 대백제, 세계와 통하다라는 주제로 세계적인 축제로 발돋움시키고 또 백제 문화의 위상을 지금 격상시켜서 대백제전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백제문화제보다는 이제 행사의 규모나 그런 게 대폭 커져서 이제 대백제전 그렇게 부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2010년에 세계 대백제전 이후 13년 만에 지금 진행되는 메가 이벤트로 원조 K컬처인 백제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또 관람객 수도 150만 명 이상 유치하는 큰 행사로 좀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네, 엄청 이제 준비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부여군도 같이 이번에 이제 행사를 하시잖아요. 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대백제전은 백제역사문화축제는 역사문화축제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기본적인 백제문화의 주제성을 담은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그리고 특히 최근에 트렌드를 반영한 신규 프로그램도 아주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백제전은 기간이 깁니다. 17일 동안 이어질 텐데요. 장기전이기 때문에 오시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체험이라든가 전시라든가 경관 분야 프로그램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역 상권과 행사장을 연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방향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세한 이제 프로그램 두 분한테 좀 자세하게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13년 만에 치러지는 아주 대규모 행사고 원래는 이제 2011년에 계획이 됐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좀 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신광섭 대표이사께서 나오셨는데 자, 이번 그 대백제전 개최의 의미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예, 아까 잠깐들 말씀하셨는데요. 2021년에 개위강국이라고 그래서 그 고구려의 남하 정책에서 475년을 공주로 천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상당히 좀 국가가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동성왕 무령왕대 이르러 가지고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더군다나 그 뺏겼던 그 한강역의 고구려 땅을 되찾으면서 중국 양나라에 그 국서를 보냅니다. 그게 521년이거든요. 그때 누파구려 갱위강국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백제가 이제 강국이 됐습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한 게 이제 백제문화제 중에 대백제전이었는데 그거 못지않게 지금 금년은 뭐 무령왕 또 성왕 즉위 1500년입니다. 이 무령왕과 성왕은 사비시대와 공주시대를 열어준 중흥의 군주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을 기리면서 다시금 강한 백제,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되겠다는 것이 이번 축제의 주안점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공주부여해서 한 65개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는 뭐 전시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아주 그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17일 동안 언제 어디서 오더라도 아주 유익한 프로그램을 접촉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21년에도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었지만 올해도 사실 이제 무령왕 서거 1500년 또 성왕 즉위 1500년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네요. 자, 이희성 교수님도 어떻게 보세요, 좀? 백제는 이제 고대 국가로서 국제적인 교류를 했던 교류 해상 왕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백제라는 그 국가를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의자왕이라든가 삼천궁녀라든가 계백장군 등의 어떤 패망의 역사에 너무 이렇게 함몰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은데 이러한 어떤 대백제전을 통해서 백제라는 그 고대 국가가 이루었던 여러 가지 성과들 그리고 그 위상들, 국제적인 어떤 위상들을 좀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로 인해서 충남도민들에게는 좀 어떤 충청인으로서의 자긍심도 또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메가 이벤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어떤 메가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묻혀있던 여러 가지 백제사에 대한 것들을 고증하고 또 재현할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주, 부여라는 이런 도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럼으로 인해서 도시의 어떤 경제적 효과도 창출하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로 평가가 됩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행사고 이제 지역분들도 많이 이제 기대를 하고 있죠. 또 추석 연휴 기간하고 겹쳐가지고 이제 그때 좀 본인들이 이제 관람을 하겠다 그런 분들도 많은데 이제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바로 이제 내일 저녁 개막인데요. 자, 저기 최원철 시장님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는데 그저께 좀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예. 혹시 행사장 쪽에 뭐 큰 차질은 없나요? 사실 19일까지 모든 시설을 좀 설치를 해놓고 또 리허설도 다 하고 했는데 엊그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그 배다리가 좀 유실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다시 설치하도록 그렇게 강구를 하겠습니다. 우리 또 대백제전이기 때문에 방문객들이 많이 오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모든 행사가 그렇듯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시는 많은 분들의 행사 안내라든지 교통, 또 화장실 관련된 또 청소 관련된 위생 관련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챙겨서 우리 충남도 또 문화재재단, 공주시가 또 부여군은 우리 부여군 수님께서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오시는 방문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자, 박정현 군수님, 그 지금 최원철 시장님도 말씀하셨어요. 또 화장실 이제 위생 문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잼버리 대회 때 좀 운영 미숙으로 지적됐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 특별히 좀 신경을 쓰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준비하고 계신가요? 백제문화재가 어느덧 69회째입니다. 오랫동안 매년 해왔던 건데요. 오랫동안에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1년을 준비한 게 아니고 사실은 69년 계속 준비를 해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그동안에 큰 대과 없이 안전하게 행사를 치러왔고요. 올해도 가장 중요한 게 다양한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또 관람객들이 아주 편리하게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게 판단을 했고요. 그런 점에서 백제문화재재단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이 아주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준비를 잘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문제라든가 먹거리, 바가지 요금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네. 준비를 했고요. 특히 주차 시설을 확대해서 오는 관람객들을 위해서 편의 시설을 최대한 확대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희성 교수님은 이제 축제나 행사 전문가로서 이제 전국 축제나 행사 평가도 많이 하시고 자문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사실은 이제 잼버리 축제도 그렇고 이제 작년에 이제 용산 참사도 있고 해서 이제 사실 시민들이 안전에 대해서 좀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거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워낙 백제문화재 같은 경우는 운영 노하우가 쌓여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행사장의 공간도 보면은 오랫동안 그 공간에서 많은 행사들을 치러 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워낙 부여군과 공주시에서 잘 준비했으리라 믿고 다만 거기에서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그러죠. 몇 가지 변수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체하는가에 대한 그런 어떤 시스템, 매뉴얼에 대한 부분들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이제 그 공주시에 지금 많은 비가 내려가지고 그 주 행사장이 일부 좀 유실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내일 개막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100% 다 복구가 안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이게 기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한 17일간 개최되는데 그 기간에 폭염이라든가 또 예상치 못한 폭우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매뉴얼대로 좀 안전 관리 대책이 이루어진다면 안전한 축제, 안전한 메가 이벤트가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제 공주시, 부여군 또 이제 충청남도까지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가서 이제 즐기는 일이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 추원술 시장님 어떻습니까? 행사 많이 준비하셨다면서요? 예.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어느 축제고 이 퍼레이드가 중요합니다. 네. 웅진성 퍼레이드라고 해서 이 공주시의 16개 읍면동 주민들이 동참하는 그런 퍼레이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무빙 스테이지라고 해서 대형 트레일러를 좀 개조해서 무대를 만들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 참여 인원이 되고요. 그 중에 반 이상이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아주 재미있는 또 주제가 넘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무령대왕의 일대기를 뮤지컬로 만드는 웅진 판타지아가 무료 공연으로 좀 준비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무령대왕의 상례를 연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무령왕릉의 묘지석에 서거하신 날짜, 또 왕릉에 안치되신 날짜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왕릉은 무령왕릉이 처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상례를 이 축제화해서 상례와 성황 즉위를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도 같이 동참하는 아주 재미있는 연출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례면 그 장례 의식, 장례 절차를 말씀하시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네, 독특한 프로그램일 것 같아요. 그런 걸 이제 축제에서 보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KBS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 많이 가셔야겠네요, 아무래도. 자, 부여군도 뭐 많이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예. 한번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예, 부여는 사비 백제 있는데요.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죠. 그러다 보니까 웅진 지금의 공주에서 부여로 내려왔는데요. 네. 요때 천도를 하게 되는 이제 시대적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왔을 텐데요. 그래서 뭐니 해도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하는 백제 사비천도 페데타가 가장 큰 행렬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그 백제 의자왕의 딸 계산공주라고 있었습니다. 공주였지만 백제 마지막 시대를 아주 장렬하게 여전사로서 살아갔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산공주 이야기도 함께 풀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백제 문화의 정수로 알려지게 된 게 이제 금동대학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금동대학로 등을 테마로 한 수상 멀티미디어 쇼를 이번에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1955년도 6.25 전쟁이 끝난데 2년 뒤에 상은이 가시기 전에 민간 주도로 백제대제라는 이름으로 백제문화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우리 이제 선배님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들이 이걸 왜 했냐면 전쟁을 겪고 나니까 백제 멸망 때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오버랩하면서 무명장졸이라든가 백제 여인들의 넋을 달래고 또 성충, 흥수, 계백장군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 수륙대제를 백마강변에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또 재현도 해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천도 이후에 성왕이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영토도 확장하고 백제 중흥을 이뤘거든요. 네. 이래서 성왕 업적과 출정식을 대규모로 보여주는 퍼포먼스 백제군 출정식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신광섭 대표님, 지금 이제 시장님과 군수님 말씀 들어보면 사실 퍼레이드도 많고 수상 멀티미디어 쇼 상당히 그 규모 있게 준비한 것 같고 역사를 좀 재해석해서 스토리텔링이 좀 제대로 돼 있고 보는 사람들 재밌을 것 같아요. 좀 네. 어떤 쪽에 주안점을 두고 프로그램 준비하셨나요? 예, 아까도 또 말씀이 나왔는데요. 백제 하면은 전부 의자왕 삼천궁이야 낙허함, 네. 임금이 정사 못해가지고 망한 나라 그러는데 세상에 안 망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망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 근데 유독 백제만 얘기한다고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부여에 이제 일을 하러 오니까
그 부여군에서 그 사비백제 역사를 다시 써가지고 학자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는 거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끊임없이 우리 지역사에 대한 인식을 새로 해야 되잖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좀 나가면요, 좀 쇼킹한 표현을 써요. 의자왕 얘기는 가짜뉴스다. 네. 근데 가짜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야말로 정복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피정복 국가를 깎아내리는 건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역사가 많이 왜곡됐는데 이번 백제문화제를 통해서 그런 걸 좀 부식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고요. 지금 잠깐 모두의 그 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백제금동대학로가 1993년 12월 달에 발굴됐습니다. 금년 30년입니다. 대규모 국제학술대회 되지만 백제금동대학로야말로 동북아의 자존심이고 우리나라의 자존심이고 또 거기에 있는 관념 세계가 백제인들의 모든 걸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마다 백제금동대학로를 녹여가지고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지난번에 2021년도가 사실은 그 공주무령왕릉 발굴 50주년에서 대대적인 행사를 준비했다가 못했는데 이번에 이제 무령왕릉에 대한 포커스가 다시 맞춰지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번 기회로 해서 지역사에 대한 그 편견과 오해 또 과장된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좀 일신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단순히 이제 먹고 보고 그런 축제가 아니고 사실은 이제 백제에 대해서 이제 성공의 역사 또 그 화려했던 찬란했던 문화를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역사 공부에 좀 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좀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희성 교수님도 이제 프로그램 한번 쭉 이렇게 좀 보셨죠? 네네.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전에 쭉 진행됐던 프로젝트 프로그램들에 대한 어떤 그 좀 더 볼륨감 있게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이렇게 좀 만든 부분들이 있고 또 새로운 컨텐츠들도 좀 눈에 보여요. 네. 근데 이제 역사문화축제 같은 경우는 컨텐츠가 탄탄하려면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세 가지 축이 좀 정합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인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백제 역사와 관련된 그동안 드러났던 인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개상공주라는 새로운 인물들을 발굴해서 그걸 컨텐츠화 시켰다. 이런 것들은 좀 신선함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려졌던 무령왕에 대한 부분들도 사건에 대한 것들을 이제 상례라는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들을 또 대규모 컨텐츠로 만들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우리 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럼 이러한 인물과 사건에 대한 배경, 결국은 이제 고증이라는 부분인데 항상 역사문화축제는 요게 좀 걸려요. 특히나 이제 백제만 해도 이제 고대 왕국이다 보니까 많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는데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백제문화제는 하나의 그대로의 고증을 통한 재현 이전에 하나의 문화 영역이면서 좀 컨텐츠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패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행사도 아주 풍성하게 준비하고 이제 규모 자체가 엄청 커진 것 같아요. 이제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인원도 많이 필요할 텐데 이제 부여군, 공주시 다 이제 준비하셨다는 거 듣고 점점 기대감이 좀 커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전 문제 좀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모두에서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과거에 이제 그런 사건 사고도 많았었기 때문에 특별히 좀 두 분도 신경 쓰셨을 것 같아요. 먼저 박정현 군수님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안전 쪽에 어떻게 좀 신경 쓰시는지. 대백제전 기간이 추석 연휴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한글날 연휴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그리고- 오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황금 연휴를 이용해서 외국에도 많이 나가겠지만 대백제전에도 굉장히 많이 오실 거라고 예상이 네. 되고요. 특히 외국에서도 이번에 손님들이 많이 오십니다. 김태형 충남조시사님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서 우리 최원철 시장님과 저하고 같이 일본을 비롯해서 중국 해갖고 7개 나라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이미 홍보를 봄부터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오실 텐데요. 그만큼 안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그런데 큰 대규모의 행사를 할 때는 안전관리 계획이라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소방서, 경찰서 또 필요하면 군까지 이렇게 다 연계를 해서 협력적으로 안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몇 번째 저희들이 안전관리 계획 회의를 통해서 또 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다 마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현장에 경찰, 공무원, 자원봉사자들 다 배치하고 안내부터 사고에 대비한 이런 일까지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안전한 행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자, 최현철 시장님도 이제 공주시에서도 비슷하게 준비를 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그 밀집, 인파가 많이 몰려 있을 때 좀 그런 사고가 좀 걱정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준비를 하셨나요? 예. 박정현 부여군수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해서 준비를 철저히 했고요. 또 이렇게 개막식, 또 우리 웅진성 퍼레이드 등 사람이 밀집해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는 네. 아주 각별히 주의를 더 요하고 있고, 또 저희 공주에서는 또 금강의 물을 이용한, 또 밤에 빛을 이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네.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지역에 우리 시청 직원, 또 경찰서, 소방서와 함께 또 모범운전자회, 해병전우회 등등 안전에 관련되신 안전 요원들을 곳곳에 배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신광섭 대표님 이제 안전 부분은 이제 군수님, 시장님 두 분 다 이제 안전하게 지금 치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행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이제 뭐 교통난, 소음난 이런 민원은 사실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뭐 공주시나 부여 군에 그 자체 그 TF 팀이 있어가지고요. 일반 시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청취합니다. 특히 저희는 9월 1일부터 종합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해왔고 지금 계속 운영해서 직원들이 야간까지 근무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사항을 청취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안전상의 문제는 돌발적인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대로 대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는 이제 그 행사장도 넓고 다 교통이 좋은데 오히려 교통이 좋은 점이 그야말로 전국 각지에서 차량이 몰려들게 그렇죠. 됩니다. 그게 뭐 서천 보령을 위해서 예산, 청양, 그다음에 천안, 그다음에 수도권, 세종, 대전, 부여 이런 식으로 뭐 전국에서 몰려들기 때문에 그런 차량의 그 말하자면 라쉬를 좀 완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차 시설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공주는 약 5,000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 행사장 주변에 여러 공공 용지라든지 유휴지를 활용할 거고 부여는 모라단지 인근에 저 유휴지가 좀 있어요. 네. 거기를 전부 포장을 해가지고 한 10,000대 정도를 유치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네. 세워서 아마 주차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러나 가급적 시민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면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백마강변의 여러 가지 이제 해상 활동, 수상 활동이 안전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 요원을 2중, 3중으로 배치를 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통 혼잡이 좀 큰 문제일 것 같은데 셔틀버스도 운행하신다고? 네, 예. 셔틀버스를 공주 시내 그 제민천에서도 행사가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하고 시외버스 터미널 가까우니까 그래서 그 행사장관의 연계, 그다음에 주차장관의 연계해가지고 휴일과 평일 그리고 개폐막식에는 차를 더 많이 배치합니다. 그리고 부여도 역시 그 주 주차장이 주 행사장에서 한 1km 떨어진 그 아름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셔틀버스를 한 5대에서 7대 10분 간격으로 계속 나를 겁니다. 네. 제가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안전 관리라든가 그 매뉴얼 시스템은 참 잘 돼 있어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축제 현장에 다녀보면은 뭔가 이제 억눌려 있던 것들이 굉장히 폭발하면서 방문객들이 어디나 이렇게 많습니다. 그렇죠. 이번 같은 경우도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돼요. 워낙 좋은 기간에 이 축제가 개최가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면은 개막하는 첫날, 둘째 날 굉장히 잘합니다. 이 안전요원들이라든가 거기 투입된 스태프들이. 근데 이제 축제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느슨해집니다. 상당히 느슨해지고 정해진 자리를 또 이탈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17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안전 요원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관리할 건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더 방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 좀 인건비를 줄이겠다고 5명이 필요한 곳에 4명을 배치하거나 또는 적당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지 않을 때 이런 문제들이 막판에 발생합니다. 네. 원래 사고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긴장이 느슨해질 때 무슨 문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두 분 다 철저하게 좀 하고 계신 거죠? 네. 예, 맞습니다. 네. 17일간의 그 긴 기간이기 때문에 또 연휴 기간도 길고 지금 우리 이성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고 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 이제 큰 행사장 가면 항상 바가지 요금이 좀 문제였지 않습니까? 예. 올해 이제 진해 군항제 같은 경우도 좀 음식값을 너무 비싸게 받아가지고 이제 SNS에도 오르고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음식, 숙박 등의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격표도 정면에 표시를 해놓게 음식업주와 협의를 했고요. 네. 숙박업소에도 현장 방문을 해서 그런 바가지 요금이 없도록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믿고 공주와 부여해서 즐겨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바가지 요금은요. 네. 제가 이제 공주 부여 입점업소를 봤거든요. 전부 다 지금 현재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건실한 업체들이에요. 아, 이게 그 사람들이 축제 며칠 동안에 돈 좀 더 받으려고 자기 업소의 명예를 추락할 수 없거든요. 그분들은 오히려 걱정을 해요. 네. 그래서 그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난 9월 14일 날 저희가 그 입점업소 한 50여 개 업체를 모아놓고 토론도 하고 결의대회도 하고 또 교육도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주안점은 외부의 이런 전문 용역업체로 하여금 매일 요금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주변 청결 문제를 체크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위반이 되면 업소로서는 죄송하지만 저희가 그 홈페이지에 게재를 할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그건 이제 공주시하고 부여군 그다음에 충청남도의 유관 부서들이 총 망라를 해서 이번 백제문화장품은 그런 소소한 문제 가지고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부여군에서도 철저하게 준비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축제가 열린다는 거는 큰 장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 입장에서는 결국 지역 경제 활성화로 큰 재미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또 관람객 입장에서 보면 아주 좋은 음식, 금강산도 구경도 뭐 식후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을거리가 다양하고 풍부해야 되고 맛있어야 되고 네. 값도 싸야 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이제 충돌이 옵니다, 항상. 그래서 최근에도 전국적인 바가지 요금으로 공분을 한 적이 몇 차례 그렇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책도 뭐 처음에 막 잘 팔리는 책도 있고 베스트셀러, 그냥 오랫동안 잘 팔리는 책도 있지 않습니까? 네. 스테디셀러처럼. 근데 백제문화재가 69회째 해왔잖아요. 앞으로도 몇백 년, 몇천 년 더 해갈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우리 이미지, 브랜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 입장에서 반짝하는 상술이 아니라 부여를, 공주를 파는 그런 이제 가치가 높은 상술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음식 가격 표시제라든가 그다음에 상한제를 적용한다거나 그리고 또 제3자한테 위탁을 금지하는 걸로 저희들이 미리 협약을 해서 아, 그렇군요. 절대로 바가지 요금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주 시중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맛있는 다양한 음식들을 관람객들이 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이게 이제 상인들에게만 이 문제를 전가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인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음식 부스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새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 용기도 새로 준비해야 되고 또 거기에 필요한 단시간에 많은 분들이 오기 때문에 인건비도 더 들어가고 뭐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행정에서는 이제 상인들에 대한 이런 교육 또는 일정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압박이나 이런 거 외에도 정말 현실적으로 상인들이 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 것들을 좀 진단을 해서 간접 지원 형태로 좀 지원을 해서 이러한 어떤 문화를 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같습니다. 네. 이런 문제가 왜 계속 반복되는지 사실 그 구조적인 문제를 이제 이희성 교수님이 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제 그 시내 이제 주요 업체 이제 음식점들이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왜냐하면 웬만한 행사장은 왜냐하면 외지 업체들이 좀 단기간 와서 좀 가격을 좀 부풀려서 받고 그렇게 빠지는 시기 많았었잖아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다 이 말씀이시죠? 이제 부여는 요즘 말하면 그런 야시장이라고 그러는데 네네. 그거는 안 받았어요. 아, 근데 공주는 그래요? 이제 옛날부터 다니던 업체들이 와가지고 하는데 그 부분도 역시 철저히 제가 모니터 할 겁니다. 야시장에서 조금 좀 시끄럽다든지 또 음식의 질이 떨어지냐는 얘기 지적이 돼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마 그게 안 될 걸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모니터를 철저하게 하루에 네 번을 전부 조사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아까 모두 말씀드렸지만 음식업소 이 종류 메뉴가 그야말로 우리 기성세대부터 MZ세대 어린이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 바가지라든지 이런 그 불필요한 그 오해는 없지 않게 싶습니다. 네. 그 박정현 군수님 조금 전에 이제 그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좀 이어져야 된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행사장에서만 그런 게 이제 이루어지면 좀 문제잖아요. 이제 지역 곳곳으로 좀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행사장뿐만이 아니고 여러 군데도 좀 다니고 하면 좋잖아요. 그런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프로그램이? 이제 우리는 불가피하게 올해 수해가 아주 심했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적으로 백제문화제는 백마강병 구들의 둔치, 구들의 관광지에서 했었는데요. 올해는 불가피하게 강 건너 귀암에 소재한 백제문화단지에서 주 행사장을 차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여 시내에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여 은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축소될까 봐. 네. 그래서 저희들이 주 행사장인 백제문화단지와 그리고 구들의 둔치를 잇는 신리하곡 백마강변 그리고 그 시내를 잇는 그런 연계된 그런 행사장을 좀 다원화했죠. 그리고 이거를 아까 백제문화재 재단 신광섭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셔틀버스를 10분 간격으로 계속 운행해서 네. 관광객들이 시내까지 다 유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네. 그리고 또 시내에서도 야간 경관 조명을 이용한 그 사비밤이라든가 사비도성 탐험대 이런 이벤트 프로그램을 시내에서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주행사장에서 공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네. 시가지 행사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던 게 이번 행사의 큰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부여군에서는 아주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주시도 그런 전략 다 세우셨을 것 같은데요. 공주도 마찬가지로 이제 역사 문화를 어떻게 홍보를 하고 또 정주 여건까지 만들어서 관광을 오셨다가 공주에서 사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드리자 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아, 그렇게까지요? 예, 17일간의 백제문화제 기간, 대백제전의 기간이지만은 단순하게 관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주의 곳곳, 또 금강 계룡산, 또 왕도심의 제민천변 등 다양한 공주의 장점을 좀 활용해서 전국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공주의 맛과 멋과 풍경을 좀 즐겨주시다 보면은 공주로 오셔서 사시는 것까지 연결되지 않을까 이런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희성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제 행사장에만 그 효과가 머문다면 좀 효과는 제한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역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얘기하죠. 이번에도 이제 사업 예산이 181억인데 뭐 좀 추경까지 하면 한 200억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 대비 산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지역 경제의 낙수 효과가 얼마나 되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또 그거에 대해서 효과가 좀 부족하다 하면은 선심성 아니냐, 또는 세금 낭비다 이런 어떤 비판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나 이제 이러한 대규모 축제나 이런 메가 이벤트를 볼 때 단순하게 지역 상권에 이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간접 효과를 좀 많이 봐야 됩니다. 네. 도시를 브랜딩하고 마케팅하는 비용이 상당히 또 크지 않습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또 지역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큰 파급 효과입니다. 그리고 앞서 공주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요즘 이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귀농이나 귀촌을 하는 패턴을 보면 예전에는 시골에서 나서 도시에서 살고 다시 시골로 귀농했지만 지금의 이제 인구층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자라서 이제 시골로 와야 되는데 귀농 귀촌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대부분 여가나 관광을 어느 도시로 갔다가 좋은 인상을 받고 또 재방문을 하고 그리고 한 달 상기를 하고 그다음에 귀농 귀촌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통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축제를 활용한 그런 전략들은 상당히 지역 경제는 결국 사람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니겠어요? 굉장히 좀 좋은 발상이다,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신광섭 대표님도 이제 프로그램 좀 총괄하시고 이제 전체적인 계획 짜시면서 이런 부분도 좀 주안점을 뒀을 것 같은데요. 네, 뭐다 공주부여 시장 군수님이 다 걱정하실 문제지만 사실 저희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네. 사실 공주도 그렇지만 부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구가 급속히 줄어드는 소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민들이 떠나지 않고 외부에서 와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교수님 말씀한 대로 외부에 와서 보고 참 살기 좋은 동네다 하는 인식이 되고 또 주민 스스로는 여기서 그저 사는 데까지 살자 이주 안 하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문화를 통해서 삶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작년에 저희가 그 축제를 한 열흘 동안 했거든요. 해가지고 100만 명이 다녀갔어요 공주부여에. 네. 그분들이 한 그 경제 유발 효과는 388억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뭐 예산이 많이 투입됐다고 뭐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17일 동안에 상당히 많은 경제 유발 효과가 나오고 또 공주부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워질 걸로 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 올렸던 그 세계문화유산 등재된 이곳이 그렇게 큰 데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라도 오면은 가령 뭐 연휴 기간 중 하루에 가족이 왔는데 사실 프로그램이 공주부여이지만 다 보고 싶은 건 아니거든요. 몇 개 선별하고 나면 나머지는 이제 유적지 관람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하면서 자녀들하고 교육적인 그 나들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주 저희 생각에는 이 축제가 여러모에서 아주 유익한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장님, 이제 이게 국내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일본도 얘기하셨고 사실 동남아 이제 미얀마, 캄보디아 쪽에서도 좀 방문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사실 이제 지속적으로 좀 행사 규모를 키워가고 하려면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도 좀 만들고요. 또 저희는 일본과의 교류를 좀 한번 활성화시켜 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그 천안가에서도 우리 무령대왕의 목의 혈족이 천안가에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일본과의 교류를 좀 활성화하고요. 지금 공주의 무령왕 네트워크라고 하는 민간 단체에서 한 20여 년 이상 교류를 많이 해 주셔서 일본에서의 우리 백제 문화를 이렇게 현양하는 그 민간 단체가 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남아 국가 또 서아시아까지 좀 교류를 해서 공주시에 교류단이 좀 왕래할 수 있도록 하고 백제 문화를 좀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여군도 보면 이제 새로운 콘텐츠를 계속 개발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게 장기적으로 이제 그런 안목을 갖고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가요? 기본적으로 대백제전, 그러니까 백제 역사 축제가 문화 축제가 백제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500년 전 당대의 동아시아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문화 전례는 중국을 통해서 한반도, 백제 그리고 일본으로 이렇게 흘러갔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삼국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최원철 시장께서 미리 말씀하셨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당시 선진 문물을 백제로부터 도입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네. 인정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에서도 부여로 공주도 그렇지만 손님들이 많이 옵니다. 매년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요. 이런 거를 하나의 전략적으로 삼아서 하게 되면 좋은데 최근에 보면 흐름이 이 한국 음식들 뭐 맛있다고 하지 않았었거든요. 네. 세계인들이 네. 굉장히 뭐 싫어하거나 뭐 냄새 난다고 그러고 그랬었는데 국제적으로 한국 문화의 위상이 강화되면서 네. 한국 음식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요즘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결국 문화적으로 우리 문화를 세계에 얼마나 알리느냐에 따라서 독창적인 우리 문화가 세계인들한테 보편적으로 다가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에서 우리 백제 문화를 더욱더 정체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면서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남아인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광섭 대표님은 이제 백제문화재 재단에서 사실 이 대백제전이나 이제 백제문화재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쪽도 많이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추진 방향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잠깐 말씀 올렸는데요. 이제 사실 음식 우리가 K푸드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김밥이 그렇게 잘 팔린다고 그래요. 요즘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다음에 제가 일본에 다녀볼 때만 해도
이 김치를 가져가면요. 몰래 뚜껑 열어서 한번 먹고 닫고 네. 뚜껑 닫고 이래 냄새 난다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 한국 음식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걸 조직적으로 하자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그 전문 그 말하자면 이런 그 이벤트 용역 회사에 용역을 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 우리 먹거리 장터를 전부 돌아보고 어느 부분을 제일 선호하는지, 그다음에 백제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이 뭔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내년에부터라도 좀 적용을 하자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좀 개선책을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뭐 우리 한국에 대한 그 외국의 그 인식이라는 건 대단합니다. 그 아까 저 시장님 잠깐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 무령왕이 태어났다는 게 일본의 그 가카라시마라고 그래가지고 사가현에 있는 그 그 조그만 섬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주민들이 공적으로 계속 교류를 해요. 네. 그래서 이런 교류를 계속 확대해야 되고 뭐 금년에 해당된 건 아니지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재외동포가 750만 명입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고국을 머리에 넣고 살아요. 2세가 됐든 3세가 됐든. 그리고 또 하나는 재외문화원이 지금 한 33개인가 5개가 있어요. 우리 한국문화원이. 거기서 K-POP 한류를 전부 거기서 보급을 시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앞으로 우리 충청남도 공주부가 연결을 해서 해외에 많은 우리 재외동포라든지 외국인들을 유치해야 되겠고요. 금년에는 아마 딴 해보다도 더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이 우리 문화재를 방문을 해줘서 저희도 그 부분에 굉장히 그 역점을 두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혜성 교수님은 어떻게 좀 보세요?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축제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행사명에 세계 자를 많이 붙여요. 또는 국제 자를 많이 붙이고. 근데 최근에 이제 글로벌이라는 게 뭐냐, 세계화라는 게 무엇이냐, 어느 기준에서 이게 세계화냐. 그게 이제 우리 문화 영역에서는 학자들 중심에서 미국화가 곧 세계화로 인식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대한 부작용이 이제 문화의 획일화, 그리고 문화를 이제 계급적으로 보는 우월적 문화와 또 그 밑에 문화로.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롭게 도입되고 있는 개념이 글로컬입니다. 결국은 로컬이 없는 세계화는 있을 수 없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도 우리 말씀하셨지만 문화 자존심이 좀 저희가 좀 떨어졌는데 지금 문화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백제에 대한 우리의 어떤 문화 자긍심을 키워 나간다면 이게 곧 세계화로 가는 것이고 그 기준을 로컬이라는 개념의 공주와 부여가 만들어 가는 것이 결국은 글로벌 전략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뭐 여러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제 토론 시간이 거의 막바지예요. 근데 이제 볼거리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축제하면 또 먹을거리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지역별 이번에 이제 축제장에서 먹을 수 있는 이색 먹거리 있으면 시장님부터 잠깐 소개해 주시죠. 공주의 랜드마크가 금강철교입니다. 금강철교에서 한정된 분들을 좀 모셔서 백제 정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습니다. 공주의 농산물 또 특산품을 위주로 해서 먹거리를 만들었고요. 오후 5시에 고즈넉한 분위기에서 풍경을 즐기면서 저녁을 하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또 하나는 인절미에 대한 축제를 좀 열 예정인데요. 인조임금이 이괄해난을 피해서 공주에 피난을 오셨는데 그 해가 1624년입니다. 1624m의 인절미를 좀 만들어내는 그런 세계 기록에 도전하는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겠네요. 저기 부여군 수님은 어떤 게 있을까요? 부여군은? 예, 저희 부에서도 사비골 맛집이라는 우리 부여분들을 중심으로 식당을 좀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푸드트럭도 만들었는데 부여는 전통적으로 원예 특장 시설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과체류가 많이 그렇죠. 발달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서 부여만의 자랑거리를 이렇게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이제 드릴 건데요. 부여에서 나오는 특산품을 이용한 비빔밥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나눠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도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먹는 음식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네. 푸드트럭에 타코야키라고 뭐 솜사탕 같은 거,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많이 좀
팔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방송 나가는 시간이 저녁 시간인데 보시는 분들 아주 군침 도시겠어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 시간인데요. 자, 이제 축제 바로 내일 개막인데 이제 시장님부터 한번 이제 시도민들께 좀 구경 오실 거 계획하시는 분들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백제 문화를 요약하면 거미불로 화이불치라고 합니다. 검소하지만 누추하지 않고 또 화려하지만 사치스럽지 않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번 대백제전은 시민 참여형 축제로 더욱 승화시키고자 합니다. 또 웅진백제만의 정통성을 살려서 백제 혼불체와 오왕 추모제, 또 무령왕의 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놨습니다. 많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되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박소영 부여군수님도 해주시죠. 백제문화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표적인 역사문화 축제입니다. 그래서 부여 군민의 자부심이고 백제문화의 정체성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 주도로 또 1955년에 시작했습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 주셨을 때 늘 백제문화제는 빛났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도 부여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대백제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신광섭 대표님. 네. 그 축제라고 하면 우선 뭐 먹고 즐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공연 전시 프로그램 외에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놨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주부여의 공산성이나 금강, 부여 백마강이라든지 정림사지라든지 부여 시가지에 야간에 아주 굉장히 아주 화려한 그런 여러 가지 장식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에 오셔도 좋은 볼거리가 있으니까 부여 공주에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보면요 부여 공주의 음식점 맛집하고 그 숙박업소가 가격표까지 아주 자세하게 저희가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여 공주 오시고 또 안 되면 인근의 세종이나 천안이라든지 보령 지역의 숙박업소까지 다 망라해가지고 불편함이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꼭 좀 와서 주무시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희성 교수님. 네, 앞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셔가지고요. 저는 가족 단위 아들이 특히나 우리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두 다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축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편안하게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만드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대백제전이 다시 찾고 싶은 축제이자 또 지역 관광 활성화를 이끄는 성공적인 장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신 네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